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준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이 다 갔죠. 30일 하루만 지나면 11월이 끝나고요. 이제 12월이 시작됩니다. 참 올해는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3월의 폭락 그리고 또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났었죠.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월에 지수가 폭락했을 때 반등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의 흐름에서 고민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죠.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미국이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하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는 잘 활용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는 뭐 주식시장은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고요. 12월 되면은 투자자들은 항상 기대를 하죠. 산타를 일일이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고, 사실 그 코로나가 올해 초에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만 해도 3월에 시장이 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다르죠. 코로나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어쨌든 시장은 백신을 맞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각하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황이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직은 괜찮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뭐 여러가지 또 시끄러운 그런 흐름이 있었죠. 미국은 대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야당과 여당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정치인들이 좀,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만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사실 그 국민들의 바람이죠.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좀 그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사실 뭐 그 우리가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은 다른 국가들 모두 다 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부터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역시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그런 또 분들이 나와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들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더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코로나라도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부에서 뭐 5개 백신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전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이 되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공포감, 또 일상생활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은 뭐 공포감을 벗어나고요,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 마련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2021년 밝아오는 새해에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뭐 여러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올해 초에 욕심을 냈던 그 어떤 목표보다는 좀 못 미쳤습니다. 사실은 뭐 수익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 목표대로 가지는 못했던 흐름이에요. 중간에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고요.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는 나왔는데 역시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실 그 올해도 지금 11월까지 쭉 끌고 왔던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수익이 꽤 났거든요. 그런데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좀 전문가로서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게 좀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그림만 보고 가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올해 마무리 잘 하고 이대로 하면 어느 정도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 수익률 372.3% 이렇게 단순 누적이 됐었고요. 2020년이 조금 더 낮죠. 그래서 뭐 11월도 나쁘지 않습니다. 11월이 10월보다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괜찮은 결과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는 확실하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매매했던 내역 역시 손절을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한 달이었었고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번 주에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서 지금 새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새가 지저긴다고 그러죠.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기다려봤는데 계속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도 흐름이 좋았어요. 자, 지난주에 시장을 예상했었을 때 코스피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수요일 정도까지 버티면 목요일, 금요일 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목요일에 상승, 금요일에도 상승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강하게 반등을 했죠. 결국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최고점을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어디까지 가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죠. 현재 예상으로는 최소한 2680 이상, 그리고 웬만하면 2700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날이죠. 11월 30일에 하락하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을 때 2400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고 이건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반등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당분간은 좀 꺾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이에요. 어쨌든 반등 후에 조정을 예상했는데 반등 후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상당히 강하고요. 이런 흐름이 나온 건 역시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코스피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이다. 제약이 움직이면 결국 종목의 흐름이 좋죠. 예, 바이오가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바이오가 끌고 가면은 시장이 이게 붐업이 돼요.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고요.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이다.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지금은 악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전 같으면은 시장을 조금 심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호재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렇고요. 이거 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선물에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길게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쪽에 어떤 수익을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밌는 건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국 이제 현물하고 선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 11월 초부터 매수를 시작했죠. 한 8조 정도 단기적으로 짧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한 면이 있다. 그리고 역시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 5월 중순 정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금액이, 자,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금액이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조 2천억.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도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 삼성전자를 이용한 흐름,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흐름,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꺾이게 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꺾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삼성전자는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상으로는 74,000원, 7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크기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680, 그리고 웬만하면 2700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기계적인 계산을 했을 때는 2680 정도, 그런데
역시 그 시장의 흐름을 감안한 어떤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는 뭐 2700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짧은 기간에 11월 말부터 8조 원 정도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를 확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됐었고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관은 지금 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동안 어떤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낮을 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흐름, 여러가지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의 어떤 흐름이 끝나면 한 번 정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3월에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강세가 언제 멈추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소한 12월 중순, 웬만하면은 12월 중순 이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하락에 대한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쏟아진다, 그랬을 경우엔 조심해야겠죠. 뭐 최소한 2,500은 깨져야겠죠. 그래야지 시장의 어떤 그 재하락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지수의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도 역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역시도 직전 최고점이죠.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특징주입니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자, 보시면 페이퍼 코리아, 첫 번째로는 페이퍼 코리아인데요. 이 종목 이번 주에 제지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코로나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단기에 좀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마젠입니다. 소마젠은 가격 메리트는 확실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안 빠지는 그 흐름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서 그랬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역시 지수의 흐름이 좋고 시장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역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 위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좀 하방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상방 공략을 하시는 게 낫다. 조정 시에 상방 공략을 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도 상방 쪽이 유리해요. 그리고 하방을 공략을 할 때는 단타를 하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장 초반에 지수가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뭐 11시 정도까지의 흐름을 살피고 나서 꺾일 만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하방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하게 출발한다, 좀 조정을 생각보다 심하게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쪽은 좀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종목은 테마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 또 뉴딜 테마주, 신규주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가장 핵심입니다.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GN1 에너지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역시 버텨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CU 메디칼이죠. CU 메디칼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좀 관찰하고 조정받으면 접근해보자고 했는데 조정 주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괜찮은 움직임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니아, 이거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지랩, 예, 뉴지랩 이 종목은 하락이 멈추면은 한번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교육 관련주들이었죠. 교육 관련주들은 한 번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예,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엔리능률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또는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 테마주, 이번 주에는 역시 또 가장 관심 가는 종목은 뉴지랩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을 보면은 그래요. 이 종목은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 정도 코로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들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만 찾으시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좋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은 당분간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투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